포토에서 되고 있죠. 네. 오늘 10월 1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챕터까지 해서 챕터 3, 4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챕터 5랑 6인데 지금 6의 챕터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Vanishing Gradient 프로블럼하고 요게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 다음에 뭐 로스를 엔드스케이프 이쪽 부분을 일단 약간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여기까지는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챕터 5랑 6 이렇게 다뤄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 한국어로는 보편 근사 정리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 UAT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어떻게 뉴럴 넷을 작동시킬 수 있는지, 뉴럴 넷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트레인을 시킬지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경사하강법을 한다 배웠고, 어떻게 경사하강법을 할지 이런 것까지 관해서 배웠는데 이제는 문제가 되는 게, 그러면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배운 것은 이제는 우리가 뉴럴넷을 학습을 시킬 수는 있겠다. 근데 학습시켜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학습시켜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 등장한 계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뉴럴넷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런 거를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거. 그러니까 함수로 표현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일정한 차원의 뭐 이게 실수가 됐던 뭐 n by n 뭐 더 있겠죠. 이런 것에 인풋이 들어와서 요게 이제 다시, 함수는 이렇게 안 쓰죠. f는 이렇게 들어와서 뭐 어떤 적절한 이 폼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인풋들에 대해서 적절한 아웃풋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뉴럴넷으로 다 매치를 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은 된다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풋과 아웃풋의 이 매핑되는 관계, 결국에는 우리는 샘플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펑션으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그 웨이트랑 바이어스들이 있고, 다시 웨이트하고 그다음에 액티베이션 이걸 해주는 것만으로 해서 모든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게 계속되는 질문이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뭐 다룰 게 크게 없어요. 왜냐면 다 되거든요. 예시를 바로 볼게요.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요거는 그 혁페나임 유튜브에 강의에 있는 거랑 동일한 자료예요. 우리가 조회수랑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돈 봅시다. 이게 원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다, 이게 뷰죠. 그 다음에 이게 원이에요. 1000원에서 1000뷰에서 1000원, 2000뷰에서 3000원, 갑자기 뛰었네요. 3000뷰에서 2000원. 이해되시죠? 일단은 요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볼 겁니다. 보실게요. 그래서 만약에 근사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뉴럴넷으로 할 수 있을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자, 보여드릴게요. 그럼 먼저 인풋은 뭘로 오겠어요? 뷰가 인풋으로 오겠죠? 이거를 x로 합시다. 우리는 먼저 1000 조회수일 때 1000원이 된다. 이거를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9000을 해주고 유니스텝 펑션 뭐였죠? 값이 양수면 1 뱉죠? 그러면 플러스 1000. 이해돼요? 900을 빼서 그거보다 양수면 플러스 1000 한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00을 빼서 유니스텝 펑션 그거보다 높으면 마이너스 1000.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900에서 이렇게 된다면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900이 있고 900이 있을 때 없다가 갑자기 1000으로 튈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려주면 없다가 1100 되는 지점에서 또도동 마이너스 되겠죠? 그렇죠? 결과 곱해주는 게 이제 이거잖아요. 다시 우리가 여기서 이걸 다시 곱해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히든 레이어에서 나오중에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원래 따다다 되다가 여기서 마이너스 1000이 되겠네요. 이해돼요? 큰 스트리프 이렇게 생겼겠죠. 하나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해돼요?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가 있어요. 요렇게 이해돼요? 그럼 얘네 둘을 합치면 여기서 0, 0, 0, 0, 0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0이니까 0이랑 1000 합치면 1000이겠죠? 그 다음에 1000이랑 마이너스 1000 합쳐주면 0 나오겠죠? 그럼 이거 어떤 형태가 됩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웃풋으로 나오는 형태는 되고 900에서 1100의 구간 동안 1100의 구간 동안 1000으로 튀겠죠. 뷰가 이거일 때 프라이스가 이걸로 튑니다. 그리고 다시 0으로. 이해돼요? 그러면 뭐가 됐어요? 우리는 샘플링했던 이 점에 대한 요거를 얻었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함수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함수를 통해서 이 점 세 개를 지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돼요? 이거를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리는 게 아니라 요거만 지나면 돼. 지금 오버피팅 하겠다는 거예요. 오버피팅을 뭐 하는 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버피팅 뭐 되는 건 알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샘플된 모든 데이터를 커버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2000이라는 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숫자 몇? 1900 n 다른 숫자? 마이너스 2100 그리고 똑같이 유닛 스텝 펑션 먹이고 여기서 얼마? 3000 여기서 마이너스 3000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뚜두둑 돼서 1900 됐을 때쯤에 갑자기 튀겠죠? 3000으로 다시 2100 되면 사라질 겁니다. 그려지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 구간은 200 오케이? 여기도 200 3000 똑같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린 6개 써가지고 먹이니까 이게 구현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도 되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면 봅시다. 오케이. 다 지우고 싶은데 지우개가 너무 작네요. 코사인에 대해서도 가능할까요? 우리가 항상 표시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받는 데이터들은 항상 디지털 데이터죠. 아날로그 시그널이 아니라 다 디지털 시그널이니까 우리가 코사인을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패드에서도 이걸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여기 점이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돼 있는 걸로 되겠죠? 이해되죠? 이 점의 간격이 뭐겠어요? 샘플링 레이트. 그렇죠? 이렇게 써요. frequency of sampling 해서 그럼 요거에 대해서 아까 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 중간에 간격이었던 아까의 200이었죠 간격이. 200은 샘플링 레이트보다는 작아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다 근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수학적으로 엄밀한 정의를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어프록시메이션 테오렘이 어떻게 작동을 한다. 이거를 알고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 물이에요. 바카디 이거 담아놓은 거. 술 잘 못 마시.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2차원 그 대응되는 데이터에 관해서는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3차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차원에 대해서는 레이어를 4개를 잡으면 되겠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려면 변화가 필요했잖아요. 여기서 올리는 거 하나, 올렸던 거 다시 내리는 거 하나 필요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2차원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는 3차원 거를 모델링을 하려면 먼저 이 구간에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 하나, 그리고 얘에 대해서는 다 이게 따다다다다 그려지고 있겠죠. 이해돼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근데 이거를 또 막아주는 거 y에 관해서 또 지금 이쪽에서 이걸로 봤을 때는 이쪽이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감쇄시켜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볼록 튀어나오게 하면 그러면 요 점에 대해서도 가능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어떤 점에 대해서 점을 만족하는 이 블록을 이렇게 그려줬었다면, 그렇죠? 이렇게 그렸었다면 지금은 이게 입체 데이터일 때 거기서 튀어나오는 그 입체 레고 블럭을 하나씩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높게 있으면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되게 입체적인 형태로 이게 되겠죠? 약간 마인크래프트로 생성된 산 생각하면 편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3차원에 대해서도 모델링이 되는 거죠. 2차원 입력에 대해서도. 그럼 이거 n차원으로 확장하면 사실 그때부터는 내가 그릴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겠죠. 차원으로 확장하면.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일단 유닛 스텝 펑션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근데 어차피 다른 것도 똑같게 되거든요. 왜냐면 다른 거 예시로 들어줄 만한 게 지금 그 샘플링 관해서도 그런 비슷한 띠어렘이 있어가지고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이게 과제로 했던 건데 요런 그거를 상상해 봅시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요런 식이라면 먼저 t가 0일 때 1 되겠죠. 그렇죠? 이해돼요? t가 0이면 안 되죠. t가 0이면 보세요. 이거 sin x의 그 sin x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기울기가 1이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막 이거 로피탈 쓸 때 이런 거 했잖아요. 여기서 0 가면 이거 미분해주면 똑같죠? 얘 미분하면 1이고 얘 미분하면 0에서 1이라서 1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이거 매플로립으로 내가 직접 찍은 거라 그래프 틀릴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고 그럼 0은 언제 여기서 0이 되겠어요? 원래 사인이 0이 되는 이때. 지금 여기 주기가 이렇게 파이 t로 돼 있으니까 1에서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파이 t라는 요거를 파이 t 이꼴 파이 샘플링 레이트인 f 요거 x로 해주면 여기서 되는 게 1분의 요거가 되겠죠. 이게 뭔 소리예요? 아까 간격이었던 200 기억해요? 간격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차를 줄이면, 그러니까 아까 내가 1000에서 만들고 싶었던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900과 1100에서 되게 만들었었죠. 그럼 샘플링을 200으로 해준다는 소리잖아요. 이해돼요? 이 간격을 내가 지금 200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200 안에서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간격이 1000이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좀 더 오밀조밀하게 된다면 그거를 줄여야겠죠. 그 간격을 이걸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만약에 그러면 이 간격인 1에 대해서는 1의 간격에 대해서는 나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다 0이거든. 이해돼요? 자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해당되는 0,1에서는 0,1을 지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간격에 대해서는 다 0을 지나게 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같은 간격이면 제약이 없겠죠. 요거는 참고로 들어요. 그러면 그 간격이 만약에 우리가 1000이라면 그렇죠? 아까 1000에서도 관여가 됐었는데 1000이 상관이 없게 되잖아요. 이번에도 교수님이 그랬던데 이거 어지럽죠? 아무튼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지금 요 값이 뭐 1000 그다음에 얘로 해서는 2000 아니다, 아까 3000이었죠? 다시 2000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 3000 곱해주고 2000 곱해주면 되겠죠. 이해돼요? 안 돼요? 자, PT 그래프가 요거라는 거 이해됩니까? PT-1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그럼 PT 요 그래프에다가 3000 곱해주면 얘가 3배 치솟겠죠? 그죠? 그리고 똑같이 0이 되는 부분에서는 항상 0일 거예요. 이해돼요? 왜? 주기가 파이 t니까 주기가 2니까 주기의 절반 되는 사인은 다 0이죠. 그러면 3000 딱 찍을 거고요. 여기선 딱 2000 찍을 거고요. 서로 같은 요거에 관해서는 관여가 없으니까 다 합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아까 그거를 그려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간단한 함수들로도 추정이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걸 내가 왜 하냐면 시그모이드로 해도 비슷한 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왜? 중간에서 캔슬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업 했으면 그만큼 다시 다운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쓰나 유니스텝 펑션을 쓰나 렐루를 쓰나 다 이런 식으로 캔슬링을 해서 같은 거를 캔슬링을 해주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얻어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얻어내고 이렇게 해서 얻어내고 다시 이렇게 해서 얻어내고 이런 게 이제 다른 함수에 대해서도 확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안 된 것 같은데 질문 해주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됐어요? 네. 괜찮아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었냐면 내가 이거를 함수를 그리고 싶은데 유니스텝 펑션이랑 웨이트 바이어스만 써가지고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건 아니고 이 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처음에 요거를 커버를 하기 위해서 요렇게 그려줄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함수 쓸 수 있겠죠? 마이너스 900을 주고 900을 넘긴 유닛 펑션은 곱하기 1000을 해준다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1100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1100을 넘긴 유닛 펑션 적용하면 그렇게 되죠? 그건 넘긴 거는 마이너스 1000을 해준다 하면 함수가 이렇게 찍히겠죠? 자 다시 아까 찍었던 게 요 형태로 그려지고 두 번째 찍었던 게 이 형태로 그려진다면 여기 중첩되는 부분 0에서 이거 더해지고 다시 빼기 더하기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겠죠. 이 함수가 요렇게 그려진다 이 말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요거를 내가 다음 함수인 여기에서도 이렇게 준다면 1900, 2100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3000에서도 똑같겠죠? 그렇게 하면 이 세 함수를 그러면 하나당 퍼셉트론 2개씩 필요하잖아요. 6개 따다당 하면 요거를 땅 된다 이 말. 이해됐어요? 그리고 얘를 2차원에 관해서도 확장을 해주면 지금 레고 블럭을 이렇게 그린 거잖아요. 그럼 입체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긴 그 입체 그 요거가 그려지겠죠. 이해돼요? 마인크래프트에 여기 그 스티브가 벽돌 하나 놓은 겁니다. 그러면 뭔가 이런 느낌으로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 되게 다양한 3차원 함수 뭐 예를 들면 사실 이걸 쓰려고 한 게 아니긴 한데 요런 것도 다 근사가 되겠죠. 이 풍경을 마인크래프트에서 엄청 멀리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블록으로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이해되죠? 그럼 근사가 되는 거죠. 다 유니스텝을 써도. 그리고 유니스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이런 식으로 재현이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계속 해왔던 그 액티베이션 펑션들에 대해서 시그모이드를 쓰든 아니면 유니스텝을 쓰든 뭐 또 뭐 있었죠? 렐루를 쓰든 렐루 쓰면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뽑히겠죠? 점들이 그렇죠? 아까 여거였다면 렐루를 썼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됐을 겁니다. 렐루 쓴 예시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게 2차원, 3차원, n차원에 관해서도 확장이 가능하고 모든 함수에 대해서 다 된다. 코사인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다 어프로키메이션을 해주면 샘플링된 모든 점들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확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어떤 함수든 우리가 있는 데이터만 충분히 많이 있다면 그거를 다 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연속이라면. 연속이 아니어도. 근데 안 되는 거는 그렇게 만들었을 때 노드 개수가 효율적인가? 그러면 아까 생각했던 거 해보면 그 2차원 플롯에서 데이터 10만 개 가지고 하면 이거만큼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의 차원이 n개라고 해보면 그러면 n개 차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게 승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효율적이진 않겠죠. 그래서 노드에 관해서 이게 효율적인지는 보장을 못해요. 근데 노드를 그냥 무식하게 많이 때려 박으면 가능은 하다 이 말이에요. Not efficient but is work. 오케이? 그 다음에 유한한 데이터에 가능해서 가능하고 일반화도 된다.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건 뭔 소리예요? 우리가 유니스텝 펑션이든 렐루든 시그모이드든 뭐 다 된다 이 얘기죠. 그것이 이제 요 UAT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그거죠.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맞춰서 그리는 요 함수보다는 적당히 이런 식으로 긋는 게 더 맞을 수 있겠죠. 왜? 요거 오버피팅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게 exact fit 이게 좋은 일반화는 아니다. 이거 뭐니까? 이거는 오버피팅이니까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뉴럴 넷으로 다 되기는 하겠다. 이렇게 머리에 받고 가시면 챕터 5 끝. 질문 있나요? 뭔가 미심쩍어요? 그러면 그 과적합을 시킨다고 하면 모든 이런 그런 함수에 대한 아웃풋들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모든 함수의 아웃풋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건 과적합이니까 결국에 안 좋다는 거고. 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주치게 될 AI들은 모든 아웃풋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네요. 그쵸. 그래서 99.9999999은 가능해도 100%는 안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한다는 건 우리가 학습한 데이터에 관해서는 오버피팅까지 해서 무조건 똑같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센을 공부를 해서 센에 있는 정답지를 다 외워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한데 그게 이피션트한 방식은 아니죠. 네. 그래서 대신에 이거를 데이터만 충분히 많다면 우리는 이걸로 해서 근사된 걸 통해서 확률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다. 네.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데이터만 많이 있으면 I can do anything. 저도 그래서 막 다른
막 복전하고 이제 지금 영문과 수업도 듣고 있거든요. TMI로. 그러면 이제 교수님들한테 하는 소리가 막 이거 뭐 되냐, 이거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는 말이 데이터가 있나요? 하면 웬만하면 다 해결이 돼요. 데이터가 있으면 되고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고 뭔가 이거는 AI가 못할 것 같은데 보면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약간 다 데이터 문제로 환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맨날 이게 뭔가 프로젝트 하면 할 때 보는 게 그래서 그 필드에 데이터 있냐 이거부터 봐요. 데이터 있으면 가능.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없으면 알고리즘 써야지. 근데 알고리즘으로 안 되는 걸 데이터가 많으면 뚫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5분 쉬었다가 할게요.